안녕하십니까. 맨눈으로 세상의 흐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 정세 분석의 추복일입니다. 지난 4월 23일 중국 인민해방군의 해군 창설 72주년을 맞아가지고 중국은 이 하이난의 사냐에서 최신 핵 잠수함 그리고 미사일 구축함, 수륙 공격함 같은 이런 세 척의 신형 전함을 동시에 선보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양 해군과 해양 굴기를 과시한 거죠. 특히 이날 시진핑 주석은 워싱턴까지 타격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최신 전략 핵 잠수함의 SLBM 주의랑 사일로 그러니까 경락고 위에 서가지고 그 여러 가지 자신 있는 모습을 연출하는, 그러면서 언제든지 미국 본토를 곧바로 타격할 수 있다는 의미를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들 중국 해군의 최신의 함정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 미사일 구축함이라든지 075형 수륙 공격함 등의 실체가 어떠한지 이미 우리 와이타임스가 분석을 해드린 적이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전략 핵 잠수함의 진수에도 그렇게 큰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미국은 왜 저렇게 시큰둥한 반응을 보일까? 그래서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지난 5일 일본의 니케이 아시아가 일본 잠수함을 이용해 중국의 해군을 질식시키는 미국의 눈이다, 이런 제목의 기사를 실었는데요. 여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중국이 군사력을 대대적으로 강화하고 있지만 극복하기 어려운 지리적인 약점이 존재한다, 이렇게 밝혀서 주목을 끌었습니다. 이런 약점 때문에 중국이 전쟁을 시작해도 미국의 감시 자산들을 통해서 일본의 해상 통로를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의 핵잠수함이 태평양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미국 팅크탱크인 신미국 안보센터의 톰 슈가트 선임 연구원은 중국의 최대 약점은 중국 근해의 수심이 너무 낮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것 때문에 중국의 잠수함 기지는 수심이 얕은 곳에 위치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이 잠수함이 출항을 하게 되면 곧바로 미국의 감시 자산에 발각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지도 한번 보이시죠? 실제 구글 어스 지도를 보니까요, 중국의 근해는 이 수심이 얕다는 것을 보여주는 옅은 하늘색으로 둘러싸여 있죠. 그러나 대만이나 일본의 동쪽 해안은 이 수심이 깊어가지고 곧바로 심해 잠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감시망을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 잠수함은 수심이 깊은 해역에서는 발각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쉽지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미 해군의 잠수함 전투원 출신의 슈가트 선임 연구원은 중국 해군이 근해에서 공해로 진입하려면 반드시 제1열도선 사이에 통로하고 해협을 통과해야만 되는데 바로 수심이 얕은 근해를 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초크 포인트다. 그러니까 중국의 잠수함을 목조르는 포인트, 해상 길목을 통제하는 포인트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중국의 이런 지리적 여건은 미국과 미국 동맹국을 비롯해 가지고 적 잠수함 부대에게 탐지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밝힌 겁니다. 이미 노출된 상태의 잠수함은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요격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여기서 제1열도선이라는 건 지금 지도에서 보시는 것 같이 중국이 가상으로 그은 군사전략상의 선인데요. 북쪽으로는 이제 일본 열도의 규슈 최남단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오스미, 도카라, 아마미, 오키나와, 미야코, 야야마를 비롯한 이런 비교적 작은 선들로 이어진 난세이 제도, 이걸 거쳐가지고 중간은 이제 대만, 그리고 남쪽으로, 멀리 남쪽으로는 필리핀까지 이어집니다. 이런 관점에서 중국이 제1열도선까지를 자신들의 영토화하려고 있죠. 아예 그걸 내해화하려고 길을 쓰고 있는 것이고요. 미국 입장에서는 만약 중국의 그런 야욕을 허용하게 된다 그러면 사실상 태평양 동쪽, 미국 입장에서는 서태평양입니다. 이 서태평양 모두를 중국에게 내주는 꼴이 됩니다. 이건 곧바로 하와이는 물론이고 미국 본토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결사적으로 중국의 야욕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일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난세이 제도가 일본 영토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정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센카쿠 열도를 중국에 넘겨준다 그러면 그 다음은 바로 난세이 제도 전부를 중국이 뺏으려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또한 중국이 대만을 복속시킨다 그러면 난세이 제도 또한 곧바로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이 난세이 제도하고 대만은 사실상의 운명 공동체이고요. 더불어서 이런 이유 때문에 미국과 일본 그리고 대만은 하나로 묶일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에 미일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에서 대만 문제가 핵심 아젠다로 끼어들게 된 겁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미국 싱크탱크 랜드 연구소의 정치학자인 제프리 호농 박사는 중국과의 잠재적인 충돌 과정에서 해상 길목을 통제하는 것이 일본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 이렇게 밝힌 겁니다. 지난 4월에 이 중국 해군의 엄청난 굴욕을 안겨주었던 랴오닝 상모전단도 5척의 호위함과 함께 미야코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지금 지도에 보시는 것 같이 미야코 해협은 오키나와하고 미야코 섬 사이에 위치한 250km에 달하는 수로입니다. 중국 북부하고 남부를 연결해준 통로는 이 대만 해협과 바로 이 미야코 해협밖에 없습니다. 만약 전쟁 같은 충돌 상황이 발생한다 그러면 미국과 대만 그리고 일본의 입장에서 이 대만 해협과 미야코 해협을 통제할 수만 있다 그러면 중국 해군은 완전히 양분된 상태가 되고요. 이렇게 되면 제대로 힘도 못 쓰게 됩니다. 그래서 랜드 연구소의 호능 박사가 이 난세이 제도를 바라보면 수많은 요충지가 존재한다 그러면서 일본 해상 자위대 잠수함의 능력과 방어 능력을 결합한다면 일본은 이 요충지를 완전히 방어할 수 있다라고 말한 겁니다. 호능 박사는 그러면서 일본이 대잠수낭 미사일 또는 P3C 해상 초계기로 중국 잠수함을 탐지 또는 섬멸하는 그런 방어에 집중한다면 미군은 더 많은 자원을 중국 격파 전투에 투입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한 겁니다. 미국 국방부가 지원해가지고 호능 박사에 의해서 작성된 동중국해 비상사태에 대한 일본의 잠재적 기여라는 제목의 최근 연구 논문에서도 그런 권고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국의 해상 통로를 통제하는 일본의 역할이 새삼스럽게 부각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지난달 30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취임 후 가진 첫 번째 중요 정책 연설에서 이런 말을 한 겁니다. 미국은 잠재적인 충돌에 대비해야 하고 이 충돌은 장기간 미국 국방부를 소모시켜온 과거의 전쟁과는 매우 다르다라고 말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오스틴 장관은 통합 억제, 이 통합 억제라는 새로운 개념을 통해서 동맹국과 협력하는 방식으로 미래 전쟁에 대비해야 된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특히 25년간 잠수함 전투 경력을 쌓은 슈가트 선임연구원은 일본과 호주를 비롯해 가지고 우리의 동맹국들이 보유하고 있는 디젤 그리고 전기 추진 잠수함은 요충지 방어에 매우 유용할 것이라고 말을 해가지고 이 오스틴 장관의 이 동맹과의 협력을 통한 미래 전쟁론을 뒷받침했습니다. 이 마시 해협은 필리핀 북부하고 대만 남동쪽 사이에 있는 해협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냥 마시 해협으로 통칭을 합니다만 사실상 이 대만 남부의 마시 해협하고 필리핀 북부의 루손 해협, 이 마시 해협은 150km, 필리핀 북부의 루손 해협은 75km 정도 됩니다. 이렇게 합친 것을 이제 통칭해서 말을 하는데요. 이 두 지점이 군사적으로 유용한 해협이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루손 해협은 크고 작은 섬들이 한 10여 개가 있어가지고요. 이 잠수함이 필리핀 영해를 침범하지 않고 통과하려고 그러면 이 변침을 자주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 중국의 잠수함이 태평양으로 나갈 수 있는 길목을 철저하게 감시하면서 중국 잠수함을 추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봉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 해군 전력이 태평양으로 진출하려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난세 제도가 아니면 마시 해협밖에 없습니다. 물론 남쪽이 인도네시아 보르네오 섬 북부하고 필리핀 남부인 솔루회 그리고 슬라위시회를 통과해 가지고 서태평양으로 진출하는 코스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 평균 수심이 25m밖에 되질 않습니다. 대륙봉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민간 상선의 통행도 아주 많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잠수함 항해에 있어서는 최악의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만만치 않은 인도네시아 해군의 저지를 뚫어야만 됩니다. 또 하나의 코스도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남부를 거쳐가지고 태평양으로 나가는 코스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건 거리도 너무 멀고요. 현실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마시협 통과가 중국 해군력, 특히 잠수함의 진출 통로가 될 수 있는데요. 우선 이 지점을 집중 감시하기 위해서 미군은 베트남의 다낭과 필리핀의 미건, 그리고 이 대만 핑동현 남부 지역에 청음소를 설치해 가지고요. 그래서 청음소라는 게 잠수함이 지나갈 때의 소리를 감청하는 곳이거든요. 이 청음소 설치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1차적으로 중국 잠수함의 항로 방향을 추적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미국은 지난해 5월 이후에 빅토리우스급 해양 정찰함인 에이블 그리고 로얄함을 바시협에 투입해 가지고 본격적인 중국 해군 잠수함의 사냥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해상 초계기 P-8A하고 P-3C가 이 바시협을 거의 매일 서너 대씩 드나들면서 중국 해군의 제2 잠수함 기지에서 서태평양으로 진출하는 이 중국 해군 잠수함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사실상 일본의 난세이 제도하고 대만 남부의 이 바시협을 미군이 장악하고 있다는 건데요. 자, 이것은 중국에게는 엄청난 좌절감을 가져다 줍니다. 미국 본토를 향한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려면 아무래도 중국의 잠수함들이 태평양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길목을 미국이 완벽하게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중국 해군 잠수함이 기동을 하지 못하도록 좀 막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러면 유사시에 남중국해에 있는 잠수함들을 하나하나 각계 격파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미 해군의 막강한 수상 점투함들을 이용해 가지고 이 바시협을 봉쇄하고요. 더불어 일본 해양자위대하고 합세해 가지고 미야코 해협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난세 열도까지 포함해서 중국의 태평양 항로를 차단하게 되면 이 중국 해군의 남해 함대는 도간에 든 쥐가 됩니다. 결국 중국 해군이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가지고 건설한 이 남해 함대는 러시아 해군의 카스피해 전대 같이 전략적 가치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중국 해군의 남해 함대가 발이 묶이게 되면 그동안 중국의 핵심 군사 전략이었던 반접근 지역 거부도 무력화되는 거고요. 미국과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중국이 미국을 향해서 공격할 수 있는 방법은 장거리 투사 능력을 갖춘 ICBM 뿐이죠. 물론 경우에 따라 SLBM을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두 무기는 잘못 사용하게 되면 국가의 전망과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야말로 그 사용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더불어 아무리 사용해도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을 또 뚫어야 된다는 문제도 생깁니다. 결국 사실상 이 부동 항모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 항공모함이라고 말할 수 있는 대만을 중간 기점으로 해가지고 위로는 난세 열도, 밑으로는 바시협까지 완벽하게 장악을 한다 그러면 중국이 아무리 군사력을 키운다 할지라도 사실상 전쟁 능력 자체를 발휘할 수도 없는 신세로 전락하고야 맙니다. 자, 그렇게 되면 남는 것은 공군력밖에 없는데요. 미국의 대중국 첨단 반도체 수출 중단 그리고 또 제재 때문에 이 또한 벽에 부딪혔습니다. 지금 미국의 대중국 억지 전략이 바로 이런 차원으로 바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미국은 중국한테 더 이상 세계 질서를 어지럽히지 말고 조용히 국제 질서에 순응하면서 따라오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덩샤오핑이 유언으로 남겼던 수무자 방침, 이걸 다시 지키라는 거죠. 자, 수무자 방침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냉정하게 관찰할 것, 냉정 관찰입니다. 둘째, 서두르지 말 것, 은주각보입니다. 세 번째는 침착하게 대응할 것, 침착 응보입니다. 그리고 넷째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실력을 기를 것, 이게 도광양회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꼭 해야 할 일이 있는 경우에만 나서서 할 것, 이게 유소작입니다. 덩샤오핑은 이런 말도 있습니다. 내가 죽고 나면 100년간은
잠자코 힘을 길러라. 나는 우리나라가 조금 힘이 강해졌다고 경솔히 구는 것이 가장 두렵다. 다른 나라들에게 어떠한 영향력도 끼치지 말라. 100년이다. 100년간 웅크리고 힘을 길러라. 그렇게 하면 중국은 다시 세계의 으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시진핑의 최대 과오는 바로 이런 덩샤오핑의 유언을 지키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 계속 몰락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